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두 번째 아까 박재윤 교수님 발표 부분하고 관련되는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또 방정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 중에도 AI 관련해서 뭐 EU 액트뿐만 아니고 뒤에 국제법 얘기도 하셨는데 발표 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에 가름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전문성이 더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시라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같이 쉐어를 하면요. 일단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국제 규율은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유엔 총회에서 상설적으로 제1위원회 시큐리티 관련되는 제1위원회에서 얼마 전까지 GG라고 일부 정부들 간의 전문가 그룹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발간하기도 했었고 아울러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개방형 작업반이라 그래서 OEWG에서 2025년까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부 규범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발표되긴 했지만 결국은 정해진 것은 기존의 국제법은 일단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원칙적인 내용 말고는 얼마나 유의미한 구체적인 규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원 교수님 발표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국제법적 입장이라고 소개된 탈립 매뉴얼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나토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논의가 된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약간 반대되는 입장,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는 러시아나 중국 쪽 입장하고는 또 이제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현재 실정 국제법으로서 사이버 시큐리티 규율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흠결이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짚으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 국제 공조나 추가적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현재로서는 그레이 에리어가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가지 뭐 분야 가리지 않고 국제적으로 유엔 체제로 대표되는 전후의 그 세계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다자적인 보편적인 규범이 쉽게 잘 제정되리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와 뭐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 간에도 블록 간에라도 이런 대화를 조금 활성을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을 계속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 러시아의 그 북한군 파병 문제로 제가 되게 여기저기서 너무 바쁘긴 했는데요. 보시면 뭐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유엔 대표부 뭐 대사들 그 외교관들도 그렇고 다 서로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국제법이 무엇이냐 한쪽은 위반했다 그러고 한쪽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뭐 유엔 안보리 결의일 수도 있고 유엔 헌장과 같은 다자조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체결된 러북 준군사동맹 관련된 조약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일일이 이제 따져볼 일들이 있고 거긴 또 그레이 에리어도 있고 명확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사이버 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기존에 확립됐다고 보여지는 규범에서도 서로 간의 주장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어떤 범위가 더 넓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능동적 혹은 적극적인 대응 조치 혹은 그 어떤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되는 기존의 실정법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그냥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자위권과 관련되는 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먼저 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죠. 사이버 공격이 됐건 물리적 공격이 됐건 그런데 그래도 관행적으로 또 우리 국방부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그래도 허용된다고 새로운 국제간섭법처럼 주장되어지고 많이 공감을 받는 것은
소위 말하는 anticipatory self defense라 그래서 근데 그것도 국제법학계에서는 예방적 자위권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큐리티 분야에서는 그거를 선제적 자위권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방적 성격의 그 프리엠티브 셀프 디펜스는 국제법학계에서는 그건 또 예방적 자위권이라고 그거를 선제적 자위권이라고 해석을 하고 사실 그거는 아직 완전히 합법화되기에는 많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시큐리티 업계에서는 또 학계에서는 선제적 자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기존에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거에서 첫 번째 단계로 임박한 위협이 느껴졌을 때 하는 거 정도는 아무리 유엔 헌장의 실정법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예외는 지금 다 유연한 해석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조짐도 없을 때 예방적 성격으로 미리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존의 실정국제법이 과연 앞으로 변화되는 국제 레짐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조금 해석의 유연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하는 그러한 국가들 간에는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거기서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국내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당장 급한 것이 국내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박재훈 교수님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잘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참신하게 들렸던 거는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를 사이버 보안과 안보를 한번 구별해 보자. 구별해서 국내법적으로 기본권 제한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이 또 정치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는 그러한 내부 사안보다는 일단 급한 북한과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으로 비록 국제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쪽으로 일단 국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을 하셨고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편 잘 지적해 주셨듯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뭐 속지주의든 피해자 국적주의든 속인주의든 아니면 보호주의든 뭐가 됐건 입법 관할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외국의 관할권 행사와 충돌했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국제 기준에 의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이제 또 여러 충돌이 일어나고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국내 문제와 다르게 그런 국제적인 어떤 사이버 안보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구별해서 잘 국내 입법을 할 때도 고려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그냥 국제적인 이슈니까 그런 기타 그 법률 유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슈가 그냥 없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또 국제인권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각국의 국내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되 이러한 그래도 접근법은 상당히 또 한번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권 면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국내 법원에서 그 타국을 대상으로 국내 소송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주권 면제 혹은 국가 면제 혹은 재판권 면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으로 사이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개인이 그 공격 주체인 외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권 면제가 인정이 돼서 재판권을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나온 판례에 의하면은 이런 사이버와 관련된 개인의 어떤 권리 침해에 대해서 실제로 주권 면제를 부인을 하고 제한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던 판례가 최근에 나온 적도 있어서 뭐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국가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내 입법을 할 때는 국내 또 국제적인 문제를 나눠서 보는 거는 나름 실익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각각의 충분히 고려해야 될 점들을 놓치지 않고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